음.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잘 모르겠는 거 있어? 아니 저 8번까지는 다 맞았어? 네. 잘했어. 9번부터 볼까? 9번에서 12번 사이에 9번이 그래? 두 장이냐 그거? 네. 자, 9번부터 12번 사이에서 잘 모르겠는 거는 없어? 저 10번이요. 또 11번 있잖아요. x에다가 3 넣고 그 다음에 한 개씩 구하고 그 다음에 또 x에다 마이너스 2 넣은 다음에 두 개씩 구하고 연립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틀렸어? 9번도 9번은 맞췄어? 9번 tx는 x제곱 y 틀긴 틀렸는데 오늘 오답노트에 해서 틀린 줄 알았어. 왜 틀렸는데? 12번 11번 그냥 뭐 자꾸 재려고 그러지 말고 알겠으면 넘어가고 대입해서 풀었어. 괜찮아? 그러면 10번 일단 하면 돼? 10번은 교과서에도 거의 비슷하게 있었던 문제 같기도 한데 네. 이것도 맨 근각의수와의 관계 응용 문제거든? 얘 근이 알파 베타래니까 알파를 집어넣으면 참이 되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참이 돼. 근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식이 얘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네. 여기에 뭘 해주면 구하라고 하는 식의 분모랑 비슷해져? 플러스 알파. 그렇지. 그러면 우변에 플러스 알파를 해주면 좌변에 우변도 플러스 알파. 여기 플러스 베타를 해주면 여기도 플러스 베타를 해주면 참이지. 그러면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플러스 k는 뭐가 돼 결국?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빼기 2베타 플러스 k는 베타가 돼주지. 그래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식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5분의 1이다. 뭐 요 얘기네요. 됐어? 네. 자 그러면 요거 통분시켜보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지. 네. 그러면 근각에서의 관계상 얘가 뭐가 되는 거야? K K 분의 3. 그럼 K분의 3이 5분의 1이다. 예. 요거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K분의 3은 5분의 1. 자, 역수 취해주면 3분의 K는 5. 따라서 K는 15. 괜찮아? 네. 별로 안 어렵지? 그 다음 10번도 안 됐어? 11번? 네. 자,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보자. 예. 항등식 있고 네. 결국 질문이 P1을 구해줘 이거잖아. 예. 그러면 P1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미정계수를 찾아주면 된다는 건데 봐봐. 네. 여기 그러니까 네가 요 개수 찾는 것까지는 또 하는데 질문을 약간 바꾼 거지 지금. 그러면 또 힘들어하긴 하더라고. x는 3, 네 말대로 대입해주면 좌변은 0 되죠. 예. 맞아? 그러면 9 더하기 3a 더하기 b의 제곱인데 제곱할 필요가 없지 0이니까. 네. 괜찮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역시 좌변 뭐 되죠? 0 되고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제곱인데 역시 계산할 필요가 없다. 제곱해줄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제 변변 빼주자. 좌변 뭐야? 0. 9 빼기 4는 5. 5a 0 이렇게 되지. 그래서 a는 얼마야? 자, a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6. 됐어? 자, 그래서 a, b를 구하게 됐지. a, b 구한 다음에 아직 안 끝났지 이 문제는. 그 다음에 P에다가 1. 그렇지. p에다가 1이 아니라 x에다가 1 넣어주면 되지. 요건가? 그래서 요 식에 다시 항등식이니까 x는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 곱하기 3 곱하기 p1은 36 이렇게 되네. 그래서 p1은 얼마다? 여기 12인데 계산해줘. 그렇지, p1 3. 이게 그렇게 안 보여? 이게 지금 여기에 좌변에 12를 나누면 우변도 12를 나눠주면 되잖아. 약분하면 3이면 네가 이거 또 수업 받다가 울었던 문제가 이 문제 이런 형태야. 그러니까 네가 이게 잘 안 보인다는 얘기인데 선생님 그러니까 이 식이랑 12x는 36이랑 사실상 구조상 똑같아. 근데 저 P1이 너무 신경 쓰이고 거슬려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거슬리다는 이유가 별로 그러니까 뭐 때문에 거슬리는지 모르겠어. 이 보통 요거는 이름을 의미하거든. 어떤 식의 이름을 많이 의미하는 거야. 요거는 그 식의 변수를 많이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인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너가 이거를 약간 뭐 이런 형태로 보고 있는 것 같아.
P는 그래서 네가 요거랑 요게 곱해져서 그럼 P가 되는 것처럼 보여? 네. P는 보통 폴리노미얼이라 그래서 맞을 거야. 난 기억이 잘 안 나. 다항식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 다 1 이렇게 써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잠깐만, 다항식 찾아보자 영어로. 맞아. 폴리노미얼. 그냥 이름이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랑 똑같은 거고 이 기호는 P랑 1이 괄호 1이 곱해져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1은 구별이 확실히 되지. 네. 그러니까 괄호를 칠 필요가 없어. 이 식이랑 이 식은 다르지. 네. 그러면 A 더하기 B를 한 덩어리로 보이게 하고 싶으면 괄호를 치는 게 맞는 거지. 네. 그러니까 구별을 하고 싶을 때 보통 우리가 괄호를 치는 거잖아. 그리고 만약 그러니까 네 말대로 P랑 뭐 여기 3이라 그랬을 때 이거 두 개를 곱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면 이게 맞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라. 네.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따로 보지 말고 한 덩이로 봐줘야 된다. 이름이니까. 됐어? 되게 쉽지 그래서. 그래서 9번, 12번은 괜찮아? 네. 레알로? 네. 지금 그럼 풀어보세요. 다 맞춰줄게. 잘 본 애들 많아? 시험이 막 엄청 어렵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막 100점도 많아? 5명 정도한테 반에? 전체 10명 정도. 엄청 많진 않아. 주위에 소주한테. 응? 저 친구 좀. 선생님 답도 있으니까 풀고 답을 고르시오. 네. 답 기억나?
12번은 2번 음. 그 9번 9번 안 돼? 아니 저 시킨 생각 받으셨어요. 어? 저 식생각 좀 불러봐. 다 풀어야 돼? PX를 또 어떻게 나타내는지. 아니, 봐봐. 요것도 틀렸다는 거지? 이 문제도 결국 틀린 거지. 네. 봐봐. 위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야? X 플러스 저 X는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바꾼 다음에 아니, 얻을 수 있는 결론은 P1은 2고 P-1은 0이다라는 거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거야. 네. 이게 나머지 정리라니까? 네. 나머지 정리 1차 형태를 봐봐. PX를 X 빼기 A로 나눴을 때 뭐 목수 QX 나머지가 R이면 PA는 R이다. 이 문장이 나머지 정리라고 그냥. 뭐 이렇게 써져 있으면 P1은 2고 P-1은 0이라고 이거 알겠지? 이건 괜찮아?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야? P3은 8이고 그렇지. P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그래서 문제에서 이 네 가지를 준 거야 지금. 10. 네. 근데 다항식 px를 구할 수는 없어 이 문제는. 왜냐하면 몇 차인지도 안 나와 있고 추정을 할 수가 없어. 네. 그럼 얘를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으로 나눴다. 네. 그 식이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 네. 이렇게 되나? 네. 자 q 프라임 프라임 x라고 했을 때 나머지는 몇 차 이하지? 1차. 이하죠. 그럼 어떻게 세팅해줘야 돼? 아. P. ax 플러스 b 이렇게 세팅해줘야 되죠. 너는 지금 이 식을 안 썼지. 그럼- 결국 이 a 이걸 구하라는 문제인 거잖아. 네. 그럼 이 맨 마지막 식에다가 뭐 넣고 싶어? x에다가. 마이너스 3이랑 1이요. 그렇지. 그럼 p-3이 마이너스 3a 플러스 b인데 이 상태로는 못 구하지. 네. 근데 위에 있다 이거야 지금. 예. 뭐 p1은 A 플러스 B. 근데 는 이거 두 개 연립해서 a, b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나머지 정리 문제와 다를 게 거의 없어. 왜? 다르냐? 아, 저 AX 플러스 B라는 써가지고 아무 식이 안. 안 썼다기보다는 이제 위에 두 개는 주어진 식이고 네. 아래 식은 네가 이제 능동적으로 써야 되는 식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기서 쓸 수 있는 식들을 다 쓴 다음에 뭔가 생각을 하라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됐어요? 봐봐 지금 다시 풀어도 결국 못 푸는다는 거는 네가 여기서 뭔가 걸린다는 얘기거든. 그게 깔끔히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걸리는 건데 사실 이제 자꾸 하다 보면 별게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선생님 이 세 문제 중에서 선생님은 뭐 네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문제 정도는 어때? 그런 거 같아? 네.
그리고 세 개만 맞춰도 15점을 올라가죠. 행복하지만 이걸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시험 보기 전에도 지금도 정확히 몰랐는데 이제 다시 한번 시험 끝나고 객관적으로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 뭐 다른 나머지 문제는 크게 다를 바는 없네. 그러니까 9번, 11번 같은 게 다르게 느껴지면 공부가 좀 덜 된 거죠. 알겠어? 근데 또 뭐 대입해서 연립하는 구조 자체가 똑같죠. 자, 13번부터 16번까지 중에서는 못 풀었다든지 틀렸다든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13, 14, 19. 16은 맞췄어? 네. 잘했네. 13번은 네. 여기서 말한 문제 중에서는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이제 꽤 어려웠는데 네. 우리가 풀어보긴 했어. 이 형태의 문제. 아마 네가 별표 쳐놨을 거니까 요거는 틀린 거에 대해서는 뭐 선생님이 이게 그냥 F3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F3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fx를 구해야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얘는 3차당식 fx라고 줬잖아. 네. 13번 풀어볼까? 네. 요게 이제 니네 1학년 문제 중에서는 좀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인데 일단 풍산자에도 있었고 학교 교과서에도 좀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 자, fx 플러스 12는 x 빼기 2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그래서 여기를 qx라고 써줄 수도 있을 텐데 얘는 3차 다항식이라는 얘기를 했잖아. 예. 자, 그러면 여기 qx가 있다라면 몇 차야? 1차. 그렇지.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세팅해줘도 상관없지. 자, 그럼 결국 이 문제도 뭐야? a, b에 대한 식 두 개 만들면 끝나는 문제라는 거야. 네. 자, 가보자. 나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야? 6 빼기 fx는 x제곱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네. 여기는 qx라고 할게. 자, 그럼 밑에 식은 선생님 왜 여기는 qx라고 해요? 봐봐. 선생님이 요거 두 개를 바꾼 것도 한번 보여줄게. 자, 어쨌든 이 밑에 식에서는 뭐 하고 싶어? x에 1 대입하고 싶어. 네. 그러면 6 빼기 f1은 0. 예.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싶어. 그럼 6 빼기 f 마이너스 1도 0. 네. 자, 그러면 이 두 식 f1은 6이고 f 마이너스 1은 6인 거. 이 위에 식에다가 넣어주면 a, b에 대한 식 두 개 나와 안 나와? 끝인 거야. 그래서 a, b 구해주면 돼. 봐봐. 이 식에다가 x는 1 넣어보자. 네. f1 더하기 12는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1이고 a 더하기 b 되지. 예. 근데 f1이 6이 되잖아. 그럼 여기 6으로 바꿔주면 a 더하기 b는 18인 거지. 예.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넣어주면 f 마이너스 1 더하기 12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a 더하기 b지. 역시 마이너스 1에다가 6 넣어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2 뭐 이렇게 나오잖아. 연립하면 된다는 거야. 네. 똑같지. 똑같은데
이제 여기를 QX라고 하고 여기도 뭐 Q 프라임 X라고 해서 하면 여기를 이렇게 안정하고 Q 프라임 X라고 해버리면 F2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거를 얻게 되지. 그럼 지금 식이 3개가 생겼는데 fx가 3차례니까 네. 3차를 일반화시켜서 식을 쓰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네. 요거 3개를 집어넣으면 A, B, C, D에 대한 식이 3개가 나오니까 식이 부족해. 이렇게 해버리면. 그쵸? 그리고 만약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AX 플러스 B라고 할 수도 있죠. 여기를 QX라고 하면. 그럼 여기선 F2가 마이너스 12밖에 안 나오니까 AB에 대한 식 2개를 만들 수가 없어. 보여? 뭔 얘기인지 알겠어? 만약에 이렇게 세팅을 하면 여기서 결론이 F2가 마이너스 12고 네. 여기서 1이나 마이너스 1 넣으면 0 돼버리니까 네. 식이 부족하다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세팅을 해야지 쉽게 구할 수 있어. 여기는 AX 플러스 B라고 세팅하고 여기는 QX라고 세팅을 하면 AB에 대한 식 2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세팅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구조상 뭐 연립하는 거, 식 2개 만들어서 연립하는 건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3차라는 식이 있을 조건 때문에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어려워 얘는? 네. 어떤 게 어려워? 어떤 게 이해가 안 돼? 바꾸는 게 뭘 바꿔? 바꾸는 건 없어. 저 AX 플러스 B를 Q 프라임 X로 안 바꿨어. 바꾸면 안 된다 그랬지. 안 바꿨다니까. 그러니까 왜 바꾸는 이거 바꿔버리면 못 푼다니까. 힘들어서. 선생님 설명 못 알아들었구만. 그래? 어쨌든 나머지는 다른 건 QX랑 Q 프라임 X는 다른 거니까 지금 선생님이 널 헷갈리게 했을 수도 있는데 지안아, Q 프라임 X는 풀이에 없었어. 근데 Q 프라임 X는 못 푸는 풀이에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Q 프라임 X 때문에 헷갈린다라고 하면 이 원래 풀이를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원래 풀이에는 Q 프라임 X 없었다니까. 그럼 Q 프라임 X 왜 원래 풀이는 이해가 되는데 안 풀리는 풀이가 헷갈린다는 얘기야? 네. 원래 풀이로는 풀 수 있겠어? 5번 답안으로는? 그러니까 원래 풀이, 그러니까 5번 답안을 이해하고 나서 오답 풀이, 그러니까 오답 풀이라고까지 얘기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그걸 이해하려고 그래야지. 지금 왜 Q 프라임 X를 이해하려고 그래? 풀이에는 있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네가 애시당초 되게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거야. 그거 말고 여기 지금 원래 풀이에서 헷갈리는 부분은 뭔데? 다시 설명해줘. 네. 가를 봤을 때 식을 이렇게 세우는 게 힘들어? 아니요. 저건 괜찮아? 네. 근데 응. 밑에 식이 응. 6 마이너스 F 마이너스
F1 아니 저맨 마지막. 이거 네. 6-F-1 네. 응. 근데 마이너스 F랑 마이너스 1 뭐라고? 이거 쓴 거를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네가 그러니까 지안아 네가 지금 9번 아까 풀었던 이걸 아쉬워했잖아. 네. 9번이랑 11번을 아쉬워했잖아. 이 문제가 구조상 그 두 문제랑 다른 게 없거든. 근데 이 문제는 이해조차 못하겠다 그러면 9번, 10번은 아직 완전히 11번은 완전히 이해됐다고 보긴 힘든 거야. 잘 여기서 뭐가 헷갈리는데? 마이너스 F였는데 갑자기 저 F로 바뀌니까 얘가 왜 얘로 바꾸게 했냐고? 네. 이것도 F랑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거 아니다. 네. 그럼 그냥 마이너스 1을 물 필요 없어요. 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을 물 필요 없어요. 얘를 넘기면 6이야. 아니. 마이너스 6이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이잖아. 네. 그럼 마마 약분하면 6이잖아. 이게 한 덩어리라니까. 네. 나는 얘를 이렇게 옮긴 거야. 그게 헷갈린다는 얘기야? 네.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아? 네. 내가 지울 테니까 그럼 다시 풀어보세요. 근데 중학교 때도 펑션 기호는 많이 다뤘을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많이 헷갈렸어? P1이라든지 뭐 F3 이런 기호는 되게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저게 한 덩이로 안 보이는 것 자체가 계속 FX로 가로를 빼고. 너는 괄호를 빼고 그냥 이렇게 썼다고? 네. 그럼 F3도 이렇게 썼어? 그때는 3F였어. 3을 대입한 건 이거 이렇게 썼다고? 네. 그러면 F3이 너는 3F라고 표시를 한 거잖아. 네. 그러면 3FX는 어떻게 표현했어? 그냥 3FX는 3FX로 표시했다고 그냥? 네. 가로 빼고 3. 요거는 3FX로 표현했다고? 네. 그러면 요 숫자는 앞으로 나오는데 왜 얘는 그대로 있어? 9 알파벳은 3F3은 어떻게 표시하는데? 9에 요 3을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한다고? 네. 그럼 다 틀렸겠네 그 문제들은? 네. 근데 그 사이에 저걸 지적해주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었어?
답이 맞는 데가 아니라 답이 틀린 거야. 네가 답에 그냥 어거지로 맞춰서 뭘 끼워 맞췄겠지. 예시당초 이걸 의미하는 기호가 아닌데. 네. 안 그래? 그러면 지금도 되게 헷갈리겠네. 그래서 네가 헷갈려하는구나. 도대체 나는 이렇게만 봐도 너무 헷갈린다 이게. 도대체 안에 있는 게 언제 튀어나오고 언제 가만히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돼? 얘도 네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함수 배울 때 응. x절편 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숫자 알려주고 또 다른 미지수 알려주니까 저 f가 a고 어쨌든 저건 다 틀린 거니까 네. 그냥 머릿속에서 없애버리고 이 펑션과 가로 기호는 절대 분해되지 않고 그냥 한 덩어리니까 자꾸 따로 놓고 보지 말고 앞으로 그냥 이렇게 써. 이런 기호는 다시는 쓰지 마. 그냥 한 덩어리야. 저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네가 아까 나한테 물어본 게 이거거든. 그럼 너한테는 이게 지금 막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6 플러스 f 아, 그러니까 너한테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잖아. 네. 맞지? 이 마이너스 1이 앞에 있는 이 곱해지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다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저 마이너스 곱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이 알아서 할게. 어쨌든 이렇게 보인다는 거 아니야. 네. 아니라고. 저기 마마가 플러스인 건 나도 알죠. 근데 그냥 이거 F 가로 마이너스 1 가로를 한 덩어리로 봐봐. 이렇게. 그럼 X가 6이잖아. 네. 알겠냐? 그리고 봐봐. fx가 2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f-1이 마이너스 2인 건 알겠어? 네. 여기서 요거를 너처럼 해석을 해볼게. 그 너한테는 마이너스 1 넣은 게 이렇게 되지. 그렇지,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가잖아. 그리고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볼게. 네.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fx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f1은 뭐야? 값이? 2요. f1이 얼마인데? 2. 그럼 마이너스 f.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결과값이 똑같거든. 네. 요걸 선형성이라 그래. 선 모양이 갖고 있는 성질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0,0을 지나는 1차 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야. fma가 mfa랑 똑같아. 근데 이거는 0,0을 지나는 1차 함수만 갖고 있는 성질이지 나머지 함수는 다 이게 안 돼. 예를 들어서 1,2를 지나지 않는 직선을 만들어줄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네. 근데 마이너스 f1은 얼마야? 마이너스. 이. 왜? f1이 얼마인데? 3. 근데 왜 마이너스 1? 아니죠. 그냥 빠져 나온 줄.
그러니까 저는 빠져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몇이야? 3이요. 마이너스 3. 이거 안 되잖아 얘는. 그러니까 네가 끼워 맞췄다는 거는 이 상황 아니면 끼워 맞출 수가 없어. 얘만 마이너스를 빼도 되는 거야. 근데 넌 이 사실도 몰랐잖아. 그리고 네 마음대로 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0,0을 지나는 1차 함수조차도 빼지 마. 그냥. 안 빠져 원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너 여기다가 1 넣으면 여기다도 1 넣는 건 알아? 그건 괜찮아? 근데 왜 아까 막 1 넣는데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그냥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위에 써져 있는 말 때문에? 여기 fx를 선생님이 세팅을 했죠. 알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 펑션 기호를 분해한다든지 꺼낸다든지 이런 거는 1절 하면 안 돼. 습관 들 때까지. 괜찮니? 너 중학교 때는 무슨 학원 다녔는데? 여기야? 중3 기말 때부터? 구전 수학 선생님이 나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네. 어떻게 저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를 그냥 관과하고 계속 냅둘 수가 있지? 근데 기말 때는 저런 문제가 안 나왔어. 아니 기말 때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1, 2학년 때도 계속 나왔을 텐데 수학 선생님이 저걸 계속 앉아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다시 해보세요. 진짜 좀 덜 헷갈려? 아직도 헷갈려? 한 3년을 그렸으니까 좀 고치기 쉽진 않을 것 같긴 하네. 저 펑션 기호를 선생님이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까? 근데 좀 응. 뭔 말인지 참고로 요 표식에서 얘는 괄호라고 보긴 힘들어. 네가 보는 그런 중괄호, 소괄호, 대괄호의 괄호 개념이 아니야. 저 F가 펑션 그건지 몰랐어요. 그냥 이름이야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근데 저 펑션 말고 여기 저 F가 A로 바뀌면 항상 곱하는 거 맞잖아요. 펑션이 아니라 만약에 A면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는 이름을 F, G, H로 많이 써. 왜냐면 F가 펑션이니까 그 뒤로 F, G, H. 그 다음에 다항식은 아까 말했듯이 폴리노미얼이기 때문에 그 표시. 이렇게 쓰고 나머지 기호들은 함수의 이름으로는 잘 안 써. 그래서 항상 저렇게 곱해가지고 저건 맨 밑에 거는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도 이거는 곱해지는 건 맞지. 곱하라는 기호잖아 이게. 근데 그래서 다른 괄호에 있는 것도 곱해야 된다. 근데 그 네가 말한 뭐 요게 하나 있을 때는 마이너스.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하나 있는데 왜 가로를 치냐고. 그리고 우리는 문자 뒤에 숫자를 안 넣어. 그래서 뭐 그래서나 나나 다른 사람이 안 잡아줄 거나 마나 엄청나게 네가 손해 본 것 중에 하나죠. 숫자 쓰고 알파벳 쓰고 그래야 돼. 그렇지. 네가 말하는 상황은 숫자 뒤에 알파벳을 쓰는 거지. 근데
FGH는 지금 변수도 아니고 상수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식의 이름이에요. 네. 그리고 13번 한번 해봐 그럼. 그러면 중학교 때는 수학 시험 제일 잘 보기 몇 점이야? 85. 요새는 지한이랑 제일 친해? 네. 지한이랑 제일 친해? 예? 지한 재현이랑 제일 친해? 지원이랑요? 응. 학교에서 지원이는 삼친이 저 1친이어가지고 점심시간에 잠깐 보고. 학교에서는 많이 못 보는데 학원에서는 계속 같이 있어서 좀 더 친해졌어? 예. 아, 선생님 좀 지한아 화난다. 학생이 저걸 저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람들이 너무 뭐 이해가 좀 안 되네. 이거는 네 탓이라고만 보기 좀 힘든 거 같네.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냥 네 손에 기호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아, 왜지? 선생님이 지현아, 예. 네가 뭐 못 푼다고 혼내고 이러는 건 없어요. 다만 네가 풀 수 있는데 잘못 계속 잘 못한다든지 이런 건 좀 지적을 할게. 그 기호를 제대로 이해 못한 상태로 들었기 때문에 또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거든. 물어봐. 네.
안 돼? 이 두 번째 네가 쓴 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 두 개를 써봐. 두 번째 식에서 x에 넣을 수 있는 게 뭐야? 이 6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넣을 수 있는 x가 뭐야? 1이랑 마이너스 1. 그걸 써봐. 어떻게 나오는지. 나왔어? f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나? 아까? 그랬던 것 같네. 그치? 네. 그럼 이게 나로부터 얻은 결론인 거잖아. 나의 식으로부터.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구하면 이 문제는 사실상 끝나는 거야? f3. 그러니까 A, B를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네. 그럼 이 가식에다가 X에 뭐 넣고 싶어? 1이랑 마이너스 1을 넣고 싶으면 된다는 거야. 네. 그럼 A, B에 대한 식 두 개 나오잖아. 네. 2는 넣어도 별 A, B가 없어도 돼. 그럼 F1, X에 1 넣으면 F1 더하기 12는 A 더하기 B 아니야? 네. 근데 F1이 얼마야? 6이요. 그럼 F1 더하기 12는 얼마야? 18. A 더하기 B에 대한 식 나왔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우변 뭐야? 이 가에다가 x 마이너스 1 넣으면 9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9a 아니에요? 왜 마이너스 9에? 아, 이거 전개했을 때? 그건? 근데 이건 결국 얼마야? 여기 내가 다 써놨잖아. 아, 6이요. 아니 여기 얼마냐? 18이요. 그럼 A, B에 대한 식 두 개 나왔잖아. 그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이 방식대로만 쓰면 식도 안 부족하고 충분하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가식에서는 목 부분을 ax b 플러스 b라고 세팅하고 나 부분에서는 그렇게 세팅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 얘기야. 근데 구조는 똑같지 뭐. a, b. 네. 그러니까 네가 좀 식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됐어? 네. 그럴 거 없죠? 나는 그냥 저렇게만 써도 돼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1 쓴 다음에 다른 식. 그거는 이제 가정인 거고 이게 결론인 거로. 네. 그렇게 식이 써져 있으면 f1은 6이다. 아, 그렇게 식이 써져 있으면 f-1은 6이다. 이게 나머지 정리라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썼더니 식이 부족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세팅을 해본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바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뭐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이게 틀릴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세팅을 한 얘기를 한 게 뭐 풀이 방법이 다르지 똑같잖아. 근데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계산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 네. 괜찮아? 네. 자, 그다음 15번은 저 14번. 15번도 아까 틀렸다며. 근데 14번 아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네가 글을 열심히 안 읽어서라고 난 생각하고 15번은 맞췄어요? 아니요. 근데 왜 14번 더 풀고 싶어? 뭔가 응. 15번보다는 응. 이게 100점도 더 낮으니까. 원래 글로 돼 있는 문제는 식이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네. 난이도가 더 낮아? 일반적으로. 네. 그냥 네가 글로 돼 있어서 열심히 안 읽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난 높다고 생각해. 그냥 니네 세대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야. 뭐 활용 문제라고 해서 더 뭐 어렵다든지 물론 말을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게 써놓으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별건 없어. 일단 그래서 14번은 냅두고 15번은 그러니까 네 생각에는 14번이 네가 더 풀만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건 맞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국어 해석 능력 때문에 15번이 더 맞추기 쉬울 것 같아. 선생님이 평가했을 때는 15번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fx 곱하기 g x는 이거 다 쓴 다음에 그다음에 가에 이거 x 마이너스 알파는 이거 써져 있어서 그러면 가는 인수라 그랬으니까 가의 결론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연립 쓰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아니 연립을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풀이를 시도를 해보는 건 좋은데 결국 F3 더하기 G3을 구하래잖아. 그럼 이 문제는 fx랑 gx를 구하면 끝나지. 네. 그럼 결과론적으로 뭘 하라는 얘기일까? 알파에다가 x 넣어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가랑 나는 인수정리니까
가를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F 알파 G 알파가 0이다. 나를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는 F 알파 더하기 G 알파도 0이다. 뭐 이 얘기인 거거든. 근데 이 문제는 이게 메인이 아니야.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네. 그 4차식을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야.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두 2차식 fx랑 gx가 1차식, 2차식이라는 걸 알려줬는데 fx 곱하기 gx가 이 4차식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이 4차식을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2차식 구하라. 자 근데 얘가 그럼 인수분해가 1차의 곱으로 나타나질까? 1차, 2차의 곱으로 나타내질까? 2차의 곱으로 나타내질까? 2차. 아니야. 네. 1차의 곱으로 나타나질 거야. 그 다음에 2차. 그러면 아니 그 다음에 2차로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돼 있으면 fx랑 gx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고 쳐. 그러면 모 두 개의 곱이 fx고 모 두 개의 곱이 gx예요. 알 수가 없지. 네. 그거에 대한 힌트가 가나라는 거야. 이해돼? 네. 그러니까 지금 fx랑 gx의 곱을 알려줬잖아.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아 인수분해가 되겠네. 인수분해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자, 선생님 말이 맞는지 한번 가보자. 이거 인수분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 마이너스 2. 어? 아, 저 가운데 아니죠. 다르게 생겼죠. x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걸 찾는 인수 정립을 해야 돼. 근데 후보군이 1, 2, 3, 4, 6, 12 뿔마를 집어넣을 수 있고 일단 1 집어넣어 볼게. 이렇게 되나? 네. 0 되냐? 아니. 그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지. 네. 그럼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 네. 괜찮아?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집어넣어서 0 되는 애 찾아야지. 3차니까. 예. 뭐 집어넣고 싶어? 2. 2 집어넣어볼까? 뭐 0 되지. 그럼 x 빼기 2라는 인수가 있다는 거고 그럼 얘는 x 빼기 2, x 빼기 3. 자, 선생님 말대로 4개의 1차항의 곱으로 구성되어 있네. 자, 그럼 가나를 보고 fx랑 gx를 추론할 수 있겠니? 가랑 나랑 아. 여기서 알파가 뭔 거 같아? 이유. 맞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fx랑 gx에 둘 다 어떤 인수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 X 마이너스 2. x-2가 하나씩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야.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3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어. 그래서 F3 지산이 정확히 구해지진 않지만 어쨌든 3을 넣어서 더했으니까 바뀌어도 값은 똑같겠지. 네. 그래서 G3은 만약에 이렇게 세팅하면 G3 얼마야? F3은 4네. 4. 그러니까 이건 인수분해하라는 문제인데 네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자꾸 뭐 인수정리 이런 걸 하다가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근데 지금 우리반에서 기초 계산이 좀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지안이 네가 거기 위에서 약간 좀 걸쳐 있는 상태야. 근데 첫 번째로 이제 하나 선생님이 바로 잡았는데 그 펑션 기호에 대한 잘못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네가 한 3년 정도 잘못해온 거잖아. 그래서 실수가 되게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 항상 신경 쓰면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 뭐 인수분해만 하면 봐봐 지현아, 저기서 x 빼기 1을 나눠 가져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 그런 거 잘 추론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추론 능력이나 이런 게 뭐 남들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든지 이런 건 없어.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함수 쓸 때 라인 fx를 쓰잖아요. 그럼 함수 쓸 때만 fx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다항식 쓸 때는 fx 그냥 미지수 이 펑션 기호가 네.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든 식인 거거든. 네. 그럼 이 안에 있는 그 모든 미지수 값에도 2를 집어넣으라는 명령 기호인데, 고등 수학도 그렇고 현대 수학은 한 80%가 함수라고 생각해도 돼. 대수 과정. 함수를 굉장히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수를 편애하는 편이지. 그래서 저걸 그냥 P로 바꿔서 쓰는 게 선생님도 뭐 그렇게 익숙한 느낌이 아니에요. PX라고 쓰면 잘 안 쓰는 걸 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거든. 때로는 여기다가 X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2x 플러스 1 이렇게도 집어넣거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개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저건 그냥 이 통째로 하나의 어떤 기호라고 생각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름, 요거는 정확히 말하면 정의역의 원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니네가 함수를 아직 정확히 안 배웠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어쨌든 뭐 다행이다. 그러니까 다항식 뭐 px라고 해도 되고 gx라고 해도 되고 네 말대로 a를 써도 돼. 근데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어떤 식 이름이라고 생각해줘도 될 것 같아. 우리가 AX를 이렇게 안 써. 니처럼 생각하는 거면 그냥 이렇게 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썼다라는 거는 저 위식이랑 아래식을 좀 구별을 해주려고 저렇게 쓴다.